오늘 뭐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소식 많았습니다. 오늘 시원한 한 줄기 소낙비 같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종이를 사들이는 벤처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종이나 사들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아하.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진을 저희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회사입니다. 부스에 지금 그림이 올려져 있잖아요. 네. 그림도 보이고 예쁜 글씨체도 보입니다. 네. 캘리그래피라고 하죠. 이쁜 글씨 이렇게 적어서 네. 따뜻한 메시지를 적습니다. 네. 이 지금 그림들을 파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흰색 바탕 보이시죠? 그림의 바탕이 되는 부분이요. 네. 이게 바로 그 유화를 그리는 천이라 하죠. 캔버스인데 네. 이 회사가 이 캔버스를 직접 제작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뭡니까 대체 재료가? 보통 이렇게 길 가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르신들의 폐지를 비싼 가격에 사들여서 그 종이로 방금 보셨던 흰색 캔버스를 만든 겁니다. 아, 폐지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지로 만들었다도 중요하지만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들어보니까 폐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허. 이 이제 캔버스를 만들어서 재능 기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캘리그래피 그림, 그 그림들을 그 캔버스에 이제 그려놓고 네. 그걸 팔아서 수익금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 돈으로 다시 그 어르신들의 그 폐지를 비싸게 팔아주는 어떤 이런 아니, 리사이클링이라고 폐지가 시세가 얼마인데 어떻게 얼마나 비싸게 파는데 저렇게 만들어 또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이 폐지를요 1kg에 1,000원에 사들인다고 하는데 아하. 이게 확인해 보니까 시세보다 무려 30배 비싸게 구입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시세보다 30배 비싸다면 킬로그램당 현 시세가 30원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들 이렇게 그 술에 끌고 가는 그 종이들 1kg의 시세 30원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회사였던 겁니다. 아니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그 부분은 일단 귀가 확 번쩍 뛰어요. 와 이런 발상을 할 수도 있구나. 폐지 주는 어르신들한테 킬로그램당 1,000원이라는 상당히 시세보다 30배 비싸게 사드린대요. 그런데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캔버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아까 저 화면에 나왔는데 아주 좀 예술적인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판매를 한다는 그렇죠. 거군요. 하나에 한 3만 원 정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리사이클링은 이제 자원을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거라면 업사이클링은 한 단계 더 위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자원 자체 폐기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제품 용도로 디자인을 한다든지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훨씬 더 1,000원의 폐지를 이제 3만 원짜리 만드는 거죠. 저렇게 재탄생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 자체는 네. 일단 힘드신 어르신들을 돕는다는 네. 데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환경을 보호하고 네. 업사이클링 한다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발하신 생각 그리고 훈훈하신 생각을 한 대표를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우연히 어르신들을 좀 접하게 됐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높게 좀 사드린다고 하니까 처음에 좀 손사래를 치셨어요. 왜냐면 시중에 고물상에 가져가면은 사실 받는 그 가격이 있는데 저희가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매입한다고 하니까 혹시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한테 폐지를 판매하고 계시는 그 어르신 같은 경우도 놀라시는 편이세요. 저희가 이렇게 폐지를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 갔을 때 상당히 놀라셨습니다. 현재 인천에 좀 머물고 있지만은 또 서울과 또 성남, 또 대전 이렇게 곳곳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전국적인 폐지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해서 이 거둔 수익으로요. 지난해에만 어르신 100명 지원했고 올해 상반기는 벌써 40분에 40명의 어르신 지원했고요. 쌀, 생필품, 부식, 방한용품 지원했답니다. 정말 멋지신 생각을 했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또 이 취업난 개선에 이 아이디어로 이 업체가 취업난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네, 이게 지금 저
그 업체 같은 경우에 직원이 총 5명이 네. 있대요. 근데 그 5명이 취업이 현실상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제 어려운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저 작품을 이제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일석삼조 같은 게 일단은 우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아하. 있죠.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또 또 돕잖아요. 돕고,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용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작품 하나를 구매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그러니까요.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전문가입니다만 비전문가인 제 눈에 봐도 아까 작품들이 그렇게 나쁘지 이 수준이 작품이 낮은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명기 원장님 이렇게 되면 글쎄 이런 걸 뭐라 그럴까 아까 업사이클도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행복을 낳는 행복 바이러스가 선순환된다 이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회적 창업이라 그러고요. 사회적 창업이 지속돼야 되는데 사회적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원자재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 또 어르신들한테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노력을 해서 또 그거를 갖다 사는 사람한테 또 좋은 메시지를 아하. 갖다 구매를 하는 그러니까요. 좋은 선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정말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는 생각 드는 게요.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